자, 우리 이순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순환 정말 행정학 과목에서는 수험생분들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단계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실강 시기적으로 피셋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시기와 겹치고, 또 피셋 좀 점수 부담이 있는 분들은 지금 시기에 2차 과목 하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행정학은 가뜩이나 시간 투자 많이 못하는 상황에서 참 이순환을 제대로 듣기가 어려운데, 자, 그래도 나는 피셋 부담이 좀 덜하고 이순환 활용할 수 있다. 혹은 인강 듣는 분들 중에는 피셋 끝나고 그래, 모든 시험, 모든 과목 합격은 기출문제부터지,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은 잘 활용하고 있겠죠. 이렇게 같이 파이팅을 해봅시다. 자, 제가 방금 말한 모든 시험, 모든 과목의 합격의 길은 기출문제에 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시험 불문하고 계속 들어왔던 얘기일 겁니다. 근데 또 수험생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제대로 공부 안 한 거 나오면 어떡하지? 기출문제만 봐도 되나? 그런 마음에 여기저기 기웃기웃 혹은 범위를 마구마구 넓히게 되면 정작 합격에 필요한 건 부실해지고 무엇보다 공부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알아야 가능한 거죠. 우리 예비순환, 1순환부터 계속 들어왔고 저한테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말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른바 그래도 공부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또 짧은 시간 동안에 시험 대비, 시험에서 점수가 더 잘 나오는 대비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길을 잃지 마시고, 우리 시험이 그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정말 이제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서술형이다 보니까 정답의 범위도 엄청나게 광범위한 것 같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다 출제자의 출제 포인트, 출제 의도가 있고 출제자들이 원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출문제로 파악을 하면서 출제자들은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그렇다면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답변을 써줘야 되겠구나. 출제 의도에 맞는 답변이죠. 그걸 이제 기출문제로 잡는 겁니다.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한 거니까요. 공부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알아야죠. 근데 그때 시험 문제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자료가 기출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비순환, 1순환 거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시험을 치죠. 매일 기출문제 가지고 계속 예비순환 때부터 조금이라도 10점어치라도 매일 시험 치고 1순환 20점, 30점 늘려서 치고, 그리고 예비순환 1순환에서도 기출문제를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똑같은 거 반복되네. 서술형이라 굉장히 출제 범위가 넓은 줄 알았는데 결국 겉모습만 바뀌고 맨날 똑같은 거 나오네. 물론 디테일한 우리나라 제도 암기사항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1문 50점짜리 문제, 큰 틀은 맨날 똑같은 거 나온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순환에서는 1순환까지 기출문제 파악한 걸 바탕으로 이제 아예 기출문제로 답안 작성 연습을 하면서 50점짜리로 매일 시험을 칠 겁니다. 이제 50점짜리 매일 시험을 치면서 실제 시험에서 내가 시험 문제를 받고 답안을 작성한다고 쳤을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점수가 훨씬 잘 나오는지를 그동안 파악한 게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우고 자세하게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흡수한 것을 계속 연습하면서 답안지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순환 과정인데 이 이순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강생 분들이든 인강생 분들이든 이 순환을 활용하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시험 친다. 그러면 다른 수험생들과의 행정학에서 월등한 차이를 벌릴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순환은 공부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매일 시험 1시간씩 치지만 강의 시간 땡기지 않고 그냥 정시에 시작해서 웬만하면 정시에 끝내고 물론 이제 매일매일 주제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시간 다 지키고 그리고 복습도 딱 제가 주는 그 자료 그 안에서 벗어날 필요 없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만 이게 가장 실전에 최적화된 예시 답안들이니까 제가 주는 예시 답안들 그리고 틀을 잡아주는 것들 여기 딱 집중을 해서 절대로 행정하게 공부 부담 느끼지 말고 딱 강의 그러니까 매일 시험 친다 강의 집중해 듣는다 그리고 자료에 있는 것만 집중해서 복습한다 이걸 이순한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막연하긴 해요. 이놈의 행정학. 지금 재시생분들도 있고 초시생분들도 있고 실력이 다양한 분들이 섞여 있을 텐데 초시생분들이야 뭐 행정학 내용 따라가기도 급급하고 그리고 이 순환을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내용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답안 연습이 대신 그리고 뭐 시험 경험도 있는 재시생분들은 그동안 다른 초시생보다 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 자체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왜 나는 점수가 안 나왔을까? 그러면 실력이 있는 분들일수록 행정학 공부 경험이 있는 분들일수록 이 순환에서는 이 답안을 정말 디테일하게 어떻게 작성을 해야 점수가 더 잘 나오는지 여기에 집중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실력이 부족한 또는 이제 행정학 공부 경험이 짧은 초시생 분들일수록 전체적인 틀 기출문제 그러니까 답안에서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틀부터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강의에서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어디에 본인이 집중해서 습득하고 연습을 할지 왜냐면 어차피 좀 실력이 부족하면은 디테일한 것들은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틀만 잘 따라해도 점수가 확 올라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틀은 어느 정도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요렇게 쓰면 점수가 더 나오는구나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초시생 분들이고 아직 행정학 실력이 부족한 분들 내용에서 조금 완성이 덜 되고 헤매고 있는 이해가 덜 된 부분이 많다. 그러면 답안은 전체적인 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1교시랑 그리고 올해 기출문제 자 예시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가장 최근 따끈따끈한 기출로 올해 시험 문제 보세요.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감을 잡아보는 거예요. 자 이제 디테일하게 자세한 내용들 쭉쭉 들어가 볼 건데 제가 예비순환 1순환 때도 강조드렸던 내용들을 살짝만 짚어보고 갈게요. 여러 번 말한 거니까 자세히는 설명할 필요 없고 시험 공부는 실제 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풀리게 공부해 시험 공부죠. 수험 적합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수험 적합성은 우리 시험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나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정학에 시간 투자 많이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득점은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경쟁만큼 행정학에 투자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고득점, 그것도 확실하게 상대적인 고득점이 나오게끔 대비를 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 시험 문제는 그 서술형 답안을 써야 되고 서술형이라서 정답의 범위는 넓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 현대 행정이 강조하는 것들을 서술을 시킨 다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건 시험 문제를 출제자 의도에 맞게끔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본인만의 생각으로, 본인만의 행정학 지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쳐보신 분들 있죠? 나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생각하고 답안지를 가득 썼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택도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만의 생각을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출제자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자, 가이드라인이 정말 부족한 시험 방식이에요. 뭐 너무 두루뭉술한 2시간 동안 100점이라는 뭐 서술형 문제를 주고 10페이지를 써보시오. 이걸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험생들끼리 추측이 난무하고 그리고 뭐 가르쳐주는 분들도 당연히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걸 가르쳐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또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읽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걸 읽는 방식은, 출제자의 생각 읽는 방식은 철저하게 현대 행정 혹은 뭐 행정학이 강조하는 걸 출제자가 담아서 시험 문제 낼 거 아니에요. 이런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현대 행정의 틀이 잡혀있지 않은 분들은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자기만의 답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적어도 이 틀이 맞다. 출제자의 생각이 그나마 정확하게 적어도 큰 틀까지는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면 디테일한 게 좀 부족해도 일정 점수 이상은 확 나옵니다. 확. 왜냐? 대부분이 여기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또 행정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하는데 답안지는 어찌어찌 써야 되는데 내가 시간 내에 이런 문제 쓰려고 보니까 너무 안 써지고 그런 경험을 겪다 보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나오면 이거 외웠어야지. 이거 나오면 이거 외웠어야지. 뭐 자기만의 뭐 정리 노트, 단권한 노트 이런 거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 단권하랍시고 만들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뭐 나오면 뭐 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외워놓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대충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외운 거 바릅니다. 잔뜩 썼어요. 이제 됐다. 근데 꽈락 혹은 거의 꽈락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버린다. 엉뚱한 거 쓴 거예요.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하기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뭐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죠? 저만큼 수험생 입장에서 그 현실적으로 완전 바닥부터 시작해서 최종 합격까지 겪어본 강사님들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에 맞춰서 시간 투자를 적게 하고도 어떻게든 답안 써야지 외워서 쓴다.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 투자는 합격생만큼만 하면 돼요. 합격생들의 행정학에 들인 시간 이것만 하면 돼요. 그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 합격생보다 이상 시간 투자하고 점수를 더 맞는다. 행정학에서는 의미가 없죠. 합격생만큼 투자하고 합격생보다 더 점수를 높이는 방법, 이걸 먼저 제대로 잡는 거예요. 기출문제로 이것만 계속 연습해도 일단 시험장 가서 문제를 출제자들의 의도에 맞게 해석을 하고 디테일한 거 잘 못 써도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별거 없더라도 채점자가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문제에 맞는 거 썼으니까. 그리고 잔뜩 엉뚱한 거 쓴 답안에 비해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자, 아무리 많이 써도, 자, 아무리 서술형이어도 시험입니다. 시험. 아무리 잔뜩 많이 써도 시험 문제가 요구한 게 아니면 점수는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많이 썼으니까 정성을 봐서 뭐라도 점수를 주겠지. 그런 건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은 물어보는 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간 부족한데 이거라도 외워서 써야지. 이런 식으로 그동안 행정학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 생각으로는 혹은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은 그거 완전히 갖다 버리시고 같은 시간 투자로도 이것만 죽어라 연습하면 조금 써도 점수가 훨씬 잘 나올 거예요. 외우는 시간, 이거 뭐 정리 노트를 만들어도 만드는 데 시간 들어가고 외우는 데도 시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에 쏟아부으면, 그리고 출제자에 맞는 걸 우리 적어도 강의 시간은 제가 매일매일 연습시키잖아요.
뭐 그동안 연습했던 거 2순환, 나중에 뭐 3순환 해서 딱 강의 시간에 연습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점수가 훨씬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순환은 더더욱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1순환까지는 좀 부분적으로 봤죠. 아무래도 실력이 부족하고 이론 익히고 이론을 배운 걸 바탕으로 그에 따른 기출문제만 이제 부분적으로 봤다면은 이제는 통으로 50점짜리 통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3점, 20점짜리도 통으로 보면서 이런 걸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행정학 같은 시간 투자로도 점수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내용들이 되겠는데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으나 이제 틀은 잡힌 거죠. 근데 더 높은 행정학에 좀 더 시간 투자할 수 있는 분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리고 행정학 교수님들이 강조하고 있는 틀을 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이 아니라 이 이론은 이 이론과 대비되는 이론으로서 이 이론의 단점을 보완한 이론으로서 그런 틀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이론별 틀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써주시고 그 틀은 세부적인 논리적인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 행정학에서 딸 수 있는 모든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그 이상 디테일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60점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예 뭐 행정학 점수가 바닥이었던 분들,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이었던 분들, 첫 번째 여기 어느 정도 50점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둘 다 한층 뭐 10점 이상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시간 내에 써야 되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연습밖에 없는 거예요. 연습, 훈련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답안 작성 훈련 당연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과목 하느라 행정학 답안 작성 연습을 많이 하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우리 강의 시간에 매일 시험 치는 건 놓치지 않는다. 저도 공부했을 때 이 시험은 답안 작성 훈련이 엄청나게 필요한 시험인데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 써야 되니까 머릿속에 있어도 아무 필요 없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안 나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강의는 이제 내용 배우기에 급급하고 모의고사 뭐 조금은 치지만 그것다가 답안 작성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답안 작성 스터디, 뭐 답안 작성, 뭐 다른 강의, 특강 뭐 이런 것들 따로 하게 되는데 뭐 다른 과목들은 강의도 듣고 답안 작성도 따로 하고 뭐 그걸 충분히 시간 투자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매일 연습을 시키고 매일 계속 다듬어 주니까 매일 시험만 안 빠지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정말 직접 겪었던 수험생활의 현실 그리고 이제 행정학 과목 안에서도 직접 겪었던 행정학은 뭐 저도 마찬가지로 완전 노베이스에서 행정학 고득점까지 만들어 나간 이제 경험들 이걸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은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해도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거 좀 간단한 버전으로 말씀드렸지만 2순환이든 3순환이든 시험 전날이든 지금 강조드린 것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 공부는 꼭 시험 문제에 맞춰서 한다. 자, 우리 2순환 어느 정도 여러분들 파악을 하셨겠지만 적어도 이론, 예비순환, 1순환 중에서 하나 정도는 적어도 하나 정도는 들었다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둘 다 못 들었다거나 아니면 행정학 공부 많이 쉬었던 분들 혹은 뭐 답안 작성 연습을 충분히 안 하신 분들은 2순환 초반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금방 적응되고요. 또 그 전에 못해서 본인이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이순환 때라도 조금 더 시간 투자해서 보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순환 강의는 우리 기출문제 풀이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거죠. 여기 이제 집중을 할 건데 이론 보충은 제가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것들은 해줍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이 조금 부실한 분들 그런 분들은 이론 보충은 조금 더 본인이 시간 투자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예시답안마다 그러니까 해설지에 예시답안에 재미있는 행정학 우리 기본서 페이지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자 기출문제 예시답안에 당일 복습 최대한 집중하세요. 그런데 제가 적어놓은 페이지 참고해서 나는 이 부분을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기본서 발췌도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론 보충이 스스로도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출 강의까지는 그러니까 이순환까지는 복습 모의고사입니다. 그 전날 배운 걸 복습으로 모의고사를 치고요. 그 말은 이미 예시답안 다 준 거. 여러분들이 그 해설 예시답안 짬내서 조금이라도 봤으면은 큰 틀은 다 따라 쓸 수 있게끔 제가 다 만들어 준 다음에 모의고사를 칩니다. 그 말은 절대로 모의고사 부담 갖지 말고 못 쓰면 어떡하지 부담 갖지 말고 그저 강의 시간에 배운 거 예시답안에 있는 거 최대한 따라 써본다.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쓰라고 했지 이런 것들 최대한 구현을 해본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잘 써지게끔 제가 강의를 설계해 놨습니다. 절대로 모의고사는 빠지면 안 됩니다.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써집니다. 복습 모의고사예요. 3순환부터 예습 모의고사 예상 문제로 하겠지만 2순환까지는 복습입니다. 아직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매일 50점 1시간씩 치게 될 거고요. 시작 시간은 똑같아요. 1시 40분부터 칩니다. 그래서 일찍 오실 필요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보고 나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 가르쳐 준 거임에도 불구하고 써보니까 또 안 되는 게 있죠. 그 부분을 같이 잡고요. 답안 작성 팀을 또 배우고 이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쓴 것을 직접 다 채점을 할 건데 뭐 복습 모의고사다 보니까 거의 뭐 답을 알려주고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채점에서 디테일한 것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예시답안 똑같이 있는 거 보고 써도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시험 시간에 못 보지만 다 보고 와 쓰는 거니까 디테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성향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 안 맞는 우리 시험에 안 맞는 성향들이 드러나요. 이런 것들을 제가 잡아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순환 뭐 같이 파이팅해서 절대로 이왕 하는 거 여기서 빠짐없이 강의든 복습이든 다음날 모의고사든 이왕 하는 거 빠짐없이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확연한 행정학에서 실력 차이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셋 잘 보고 나중에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3순환에서 강의에서는 그냥 제가 이거 싹 다 해줄 거예요. 3순환 강의는 다 해줄 거예요. 다. 물론 이제 당연히 시간의 한계상 핵심만 요약해서 하는 거지만 3순환은 원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순환이긴 하겠지만 행정학 특성상 여러분들 또 행정학 공부 많이 못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냥 싹 종합해 줄 거예요. 대신에 이제 모의고사는 예상 문제니까 복습 모의고사가 아니라 좀 실전 경험한다고 치고 그동안 공부가 부족했더라도 한번 겪어봐야죠. 그래도 내가 행정 공부 많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훈련해 놓은 게 있으니까 새로운 문제 또 이 정도는 써지는구나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시간에 모든 걸 싹 다 한번 종합한 다음에 또 이제 모의고사 해설 답안 수정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모의고사 치고 다음날 이렇게. 자 아무튼 3순환 강의는 아니니까 3순환 내용은 짧게만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 4순환은 아시다시피 100점 실전 연습 이 과정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봅시다. 자 그리고 1교시에는
일단 이런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여러분들 공부 방향 잡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 경험이 어느 정도는 쌓여 있으니까 종합적인 답안 작성 연습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예비수한 때부터 말해줬던 건데 빠르게만 점검. 이거는 시험 당일까지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 우리는 시험 공부다. 처음에 말한 거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행정학 자체랑 싸우시면 안 됩니다. 행정학은 굉장히 어렵고 내용도 방대하고 체계도 없는 중구난방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생각보다 우리 행정학 시험 범위가 좁습니다. 대신에 서술형을 써야 되니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서 그런 거지 시험 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안한 마음에 범위 무작정 넓히지 말고 우리 범위를 2배로 늘린다고 해서 행정학 공부 시간 2배로 늘릴 것도 아니고 하루 24시간이 48시간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면은 이걸 파악하는 게 시험 공부의 관건인 거죠. 무엇이 많이 나오는가? 나오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물어보는가? 그에 따라서 출제 가능성에 따라 반복 횟수, 깊이 있게 공부한 정도 강약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써야 된다. 문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뭘 써야 될지를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나름대로 정리 노트, 뭐 단권한 노트 만들어 봤자 그걸 달달달 외우고 가도 엉뚱한 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걸 하면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이 기출문제, 이 출제 포인트는 어떻게 쓰는 게 좋다. 이건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수한테 제가 다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 만들지 말고 제가 주는 거에서 뽑아 쓰세요. 자, 그리고 이순환의 메인 기출문제 직접 보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이제 파악을 해볼 건데 자, 제가 50점짜리 맨날 이틀에서 나온다는 거 정말 예비순환부터 뭐 각종 특강에서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죠. 현대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그러니까 배점이 가장 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의 답안지의 급을 가르는 점수대를 가르는 이제 50점짜리 1문으로 내는 틀은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정부 쪽 정부만 쓰는 인사운영 제도가 있죠. 이건 민간기업이 안 쓰는 거죠. 오직 공공부문에서만 쓰는 직업공무원제로 예시만 바꿨을 뿐 정부 측면에 장점, 단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원리, 신공관리론이 대표적이고 신공관리론 하면은 기업가적 정부 운영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뭐 정말 지겹게 배운 정부의 문제점을 신공공관리론, 시장의 원리로 어떻게 보완하는가 그걸 이제 직업공무원제랑 그다음에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업가적 정부 운영은 직위분류제 개방형 충원 뭐 전문행정가주의 신문보장 약화 이거는 뭐 인사행정에서 배우는 제도들로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틀은 똑같단 말이에요. 쓰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한 제도들만 바꿔서 쓰는 거죠. 똑같이. 예. 자, 역사적으로 시장 실패도 겪어보고 정부 실패도 겪어봤는데 아무래도 정부 실패가 좀 더 최근 이제 상징적인 사건은 최근 사건이고 이제 보완하는 방식으로서 현대행정은 특히 시장의 원리, 신공관리론에 따른 민간기업의 관리기법을 왕창 도입했다. 지금도 시험에 50점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공관리론, 시장의 원리도 실컷 써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점, 부작용도 많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물어보죠? 기업가적 정부 운영에 긍정적, 부정적 효과까지 다 물어봅니다. 시장도 당연히 한계는 있는 거니까 긍정적, 부정적 뭐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시민사회가 새로운 참여자로서 보완할 수 있다. 또는 뭐 환경 변화, 위크드 프로블럼 증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좀 출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기술 발달. 환경 변화 측면에 계속 새로운 게 등장할 수 있겠죠. 또 최근 이슈는 기술 발달. 이 인공지능은 기술 발달을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적용해서 정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행정학 하면 이런 학문 아닙니까? 행정학의 초점은 정부예요, 정부. 물론 현대 행정 환경이 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거버넌스 환경을 구성하고 있지만 행정학의 초점은 정부예요. 정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또는 올해 직접 물어본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저항하는 이유. 왜 기술은 안 맞을 수 있는가? 결국 이제 정부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내용들을 계속 출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옛날 개념이지만 역시 정부 측면, 행정국가 측면. 행정국가가 정부의 역할이 증가한 국가 형태 아닙니까? 이게 과거 대공황 극복을 위한 행정국가부터 그리고 신행정학 등 1960년대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관점의 정치행정 일원론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국가. 그리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또 정부 역할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현대행정국가. 뭐 정부의 역할은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 행정학의 핵심은 정부 역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뭐 옛날처럼 무작정 키우자는 아니겠죠. 지금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가를 비판해 보시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내용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제 이 틀은 50점짜리로 한동안은 뭐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는 계속 나오는 틀이에요. 뭐 내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당연히 재료만 바뀌는 거예요. 재료만. 올해는 좀 독특하게 인사제도 가미해서 냈을 것.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저항하는 이유를 신제도주의 관점으로 설명하라고 했을 뿐. 근데 직업공무원제 그동안 시험에 안 나왔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나왔죠. 기출문제 다 있고. 직업공무원제 단점 이미 냈고 단점 보완하는 제도 이미 냈고 그 보완한 제도의 단점 이미 냈고 다 시험에 나온 것들. 신제도주의 지겹게 나왔죠. 제가 이제 시험 본 저도 제가 2차 시험 2번을 봤는데 14년도 15년도 2번 봤는데 제가 본 시험에서도 신제도주의 나왔었고 여러분들이 올해 또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재료들은 다 기출문제에 있어요. 근데 그 재료들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외워서 서술하면 이런 출제자의 의도가 하나도 안 나오겠죠.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연습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올해 문제로 하는 거죠. 올해 문제로. 가장 최근 문제니까. 그래서 오늘은 25년도 특히 1문 가지고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방향을 잡을 거니까 2문, 3문까지도 전체적으로 볼 겁니다. 물론 진도에 맞춰서 올해 문제도 1, 2, 3문 각각 관련된 주제를 모아서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틀을 잡는 겁니다. 자, 오늘 자료에 25년도 1문이 있을 것이고 문제는 제가 다 띄워줄 건데 이따가 예시 답안은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띄운 걸로 같이 보시면 뭐 요새 맨날 나오는 패턴이죠. 이러한 다양한 환경 변화를 줍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최근 문제에서 정말 지겹게 나오는 패턴이에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기존의 경직된 정부 운영은 행정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 정부 비판을 하고 시작하고 있네요. 뭐 행정학은 정부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면 필요 없는 학문이에요. 정부가 문제점이 있고 환경이 변화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고 환경 변화에 대응을 못하게 되니까 뭐 정말 이거는 몇십 년 전이든 몇십 년 후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환경은 계속 변하니까. 환경이 변하는데 정부가 하던 대로 하면은 대응을 못하는 거죠. 똑같은 패턴 또 주면서
이에 정부는 역할 범위, 조직 문화, 구조, 업무 방식, 인력 운영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행정학의 핵심은 정부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혁신을 할 것인가. 그 재료로서 일부 전문가는 정부 조직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정책 결정과 업무 수행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하여 인력 감축, 조직 구조 개편, 정부 지출 삭감 등 정부 효율화, 민간 기업의 원리죠.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런 기업가적 정부 운영, 그리고 신기술 적용,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행정국가는 정부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국가와 직업공무원제, 이거는 오직 공공부문, 정부만 쓰는 인사운영의 원리죠. 디테일한 재료, 직업공무원제로 바뀌었을 뿐 역시 정부, 정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면 제가 노란색으로 맞춰놓은 게 정부 측면이라는 거 알겠죠? 틀, 행정국가, 직업공무원제, 그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연두색으로 맞춰놓은 게 시장의 원리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정부 시장이 가장 큰 틀이라면은 그 외의 보완을 제가 분홍색으로 맞춰놨습니다. 다양한 보완들. 자, 이렇게 세 가지 틀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석할 줄 알아야 이제 요 문제가 행정국가 외운 거 쓴다. 외운 거 쓰려고 하니까 이거 못 쓰겠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틀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행정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만이 독자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을 쓰는데 이 틀로 쓸 뿐이에요. 뭐 엉뚱한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동안 끊임없이 배워왔던 정부 자체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가적 정부 운영, 시장의 원리죠. 이게 그냥 외운 거, 그대로 직업공무제에 미친 영향을 쓰는 게 아니라 또 외워놓으면은 이렇게 외우진 않았을 거예요. 기업가적 정부 운영이 직업공무원제 긍정적, 부정적 영향, 이런 건 여러분들이 미리 안 외웠을 거란 말이에요. 직업공무원제 장단점 다 배웠죠? 직업공무원제 장점, 단점 외웠으면 뭐 이런 거 외웠겠지 뭐. 기업가적 정부 운영 뭐 내용, 특징, 장단점 다 외웠겠죠. 이런 것들은 다 배우고 여러분들이 외웠다 하더라도 이렇게 써보시오. 이런 거 이제 미리 외울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못 씁니다. 각각 아무리 외워봤자 못 씁니다. 이런 거. 뭘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틀을 가지고 해석하면은 그저 정부를 시장의 원리로 보완하는 거구나. 정부를 시장의 원리로 보완한다. 그걸 갖다가 정부 측면에서 재료를 직업공무원제로 바꿔놨을 뿐이구나. 그렇다면 써야 될 건 뭡니까? 기업가적 정부 운영이 정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게 긍정적 영향이 되겠죠. 기업가적 정부 운영이 그런데 정부의 장점을 상실할 수 있더라. 이게 부정적 영향이 되겠죠. 이 틀이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직업공무원제를 입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업가적 정부 운영은 직위분류제, 개방중원, 전문행정가주의, 신무원장 약화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각각 재료별로 각각 아무리 정리해서 외워봤자 서로 관계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씁니까? 본인 뻔히 다 공부한 건데 못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 틀을 알고 재료를 정리하면은 그저 그냥 정부를 시장 원리로 보완하는 거네? 정말 지겹게 배웠던 정부의 단점 보완, 정부의 장점 상실이네. 왜냐면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장의 원리 도입하게 되면 그 공공부문의 장점을 상실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이어가 말했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중요하지 않은 측면에서 유사하다. 중요한 측면은 다르다라는 거죠. 뭐 정말 지겹게 배운 거 아닙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시험 문제 조금만 바꾸면 서로 관계 물어보면 이게 뭐지? 나 이거 정리 안 했는데? 엉뚱하고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뭐 독창적인 것 같지만
신제도주의는 기출문제에 워낙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단 이 3번에만 국한해서 보면은 신제도주의 기출문제 바탕으로 연습했던 것을 어찌저찌 비볐으면은 어느 정도 점수 나와요. 근데 이제 더 잘 쓰려면 이제 큰 흐름을 보시면 결국 이제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자, 기업가적 정보 운영과 신기술 적용은 좀 다른 방향성이긴 하지만 기업가적 정보 운영이 공공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신기술 등등도 새로운 것들도 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시로서 공무원에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뭐 결국은 내용은 다르더라도 이쪽 아니겠습니까? 공공 부분의 장점을 상실할 수 있더라. 한마디로 공공 부문과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 그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 공공 부분에 신기술이 안 맞을 수 있다. 그걸 갖다가 공무원 개인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재료로만 바꿔가지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틀이 있고 없고 이 문제를 해석하는 틀 있고 없고 답안 작성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반복되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도 여기 비교를 시키는구나. 여기 관계 물어보는구나. 뭐가 나와도 전체적인 틀이 출제제도에 맞는 틀로 잡히게 됩니다. 자, 일단 20년도 뭐 그 당시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그냥 사례는 그 당시 유명한 뭐 코로나가 나왔을 뿐. 코로나에 대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자, 우리 그동안 많이 봤으니까 자세히 보진 않을게요.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역할이 국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도 있고 반드시 긍정적 결과만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현대행정은 환경이 변하면서 코로나 예시일 뿐이에요. 환경이 변하면서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현대 행정국가와 같은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해야죠. 그 보완 또 뭡니까? 또 시장이요. 신공관리로. 그리고 어떻게 보완하는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공 부분에 맞지 않는 한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가적 정부 운영이 직업 공무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신공관리론이 현대 정부 운영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맨날 똑같은 거 나온다는 게 이겁니다. 디테일한 재료만 바뀔 뿐이에요. 그리고 정부도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정부 자체의 장점, 단점. 그러면 이제 단점을 극복해야 되겠죠? 극복할 때 여기에 신기술 같은 게 예시가 되는 거죠. 극복 방안의 대표적인 게 일단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사회적 자본 그 맥락에서 중요하죠. 그리고 신기술 활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크드 프로블럼 해결과 관련된 다양한 보완 조치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뭐 요 측면에서 최근에 좀 유행했던 게 민첩한 정부, 애자일 정부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정부 혼자서 해결 못하죠. 시장의 이기적인 사람도 해결 못하죠.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시민사회 협력은 당연하지만 정부도 민첩한 정부, 사회 문제를 빨리빨리 예견하고 빨리빨리 대응하는 정부 뭐 그런 것도 유행했었고 이렇게 결국 정부 어떻게 새롭게 혁신할 것인가 뭐 요 틀 안에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는 뭐 기술이 또 유행할 뿐 유행은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 결국 설명해야 되는 건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광범위한 거니까 시민사회를 통한 보완도 들어가도 되고 정부 자체를 민첩하게 바꾼다. 신기술 도입한다.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23년도 문제도 정부 오히려 실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완하는가? 중간에는 또 그 당시 환경 변화가 있는 거고요. 패턴은 똑같죠. 그리고 이것도 23년부터 벌써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정부 역할과 기능은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이미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험 문제의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색 정부 실패 좀 물어보면서 연두색 시장의 원리 물어보면서 그리고 분홍색
시민사회 쪽, 유거버넌스 신공서비스론, 그리고 각종 환경 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혁신들. 여기 이제 또 광범위하죠, 굉장히.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정부 실패 원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해결 방안을 반영한 혁신 방향. 그러면 여기 또 혁신 방향에 결국 20년도 문제랑 똑같은 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자, 정부의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시장의 원리로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 역할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데 그 기대 효과 문제점 무엇인가? 또 어떻게 미래 정부, 현재 정부의 문제점 극복 방안이 미래 정부 제시하는 거죠. 똑같은 틀입니다. 재료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자, 작년에도 작년 문제는 많이 쉬웠어요. 왜냐? 물어보는 게 너무 명확하게 나와가지고. 근데 뭐 이걸 틀 삼아서 또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연두색 민영화의 단점 사례. 그러면서 1번 민영화의 장점 단점. 또 민영화하면 시장의 원리 쪽이 어떤 장점 단점을 가지는가. 그리고 노란색, 이거는 정부 역할이 미흡했다. 그러면서 2번 정부의 책임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가장 유명한 논쟁이 프리드리 파인의 논쟁이 되는 거죠. 정부 책임성 확보에서 가장 유명한 거. 이걸 바탕으로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죠. 재발 방지 방안, 정부의 역할이죠. 그리고 분홍색, 여기는 주민 간 교류가 활발한 지역은 문제점이 적었다 하면서 사회자분 물어보니까 시민사회 쪽과 협력하는 원리 물어보고 있죠. 물론 시민사회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시민사회도 단점 물어볼 수 있겠고, 이 문제는 그나마 작년에는 행정학 점수가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너무 물어보는 게 명확해서. 이거는 자기가 외운 거 썼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쉽게 나오면. 근데 올해는 또 외운 것만으로 못 쓰게 나온 거죠. 이렇게 딱딱딱 시장 장단점, 정부 측면, 뭐 사회자본, 시민사회 측면 이렇게 딱딱딱 물어보는 게 명확하지가 또 않고 서로 관계 물어보면 또 점수 확 떨어지고요. 우연히 제가 지나가면서 합격생을 만났는데 저랑 같이 탄탄히 공부해서 다른 과목들도 물론 그 학생이 정말 준비를 잘 했어요. 근데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에도 저랑 같이 계속 훈련하면서 답안 작성 계속 고치고 하면서 최종 합격을 해서 제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못한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최종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식을 전해주는데 행정학 올해처럼 나오면 작년보다 점수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은 당연히 뭐 많이는 못 쓰죠. 올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많이는 못 쓰죠. 그런데 이거를 보완하는 거구나. 제가 말했던 틀 그것만 이제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다른 수험생보다 월등히 나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합격생처럼 여러분들도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큰 문제 50점짜리로 나오는 이 틀을 빠삭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다 배운 건데 이걸 갖다가 적용해서 문제를 계속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1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1문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던데요. 그건 뭐 21년도 LH공사 사태가 워낙 유명한 이슈였으니까 그때 이제 부패 문제를 냈는데 이틀이 아닐 뿐 뭐 주인 대리인 이론으로 정부 부패 설명하는 건 옛날 기출문제 다 있던 거예요. 똑같은 거 내고 좀 새롭게 뜨고 있는 개념인 이해충돌만 좀 가미해서 냈을 뿐. 그리고 자, 제가 지금 소개하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다 이틀이에요. 21년도가 아주 예외적이고 또 50점짜리가 굳어진 17년도 이후부터 그 전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50점 1문 굳어진 17년도 문제부터는 계속 이틀입니다. 예외는 21년 문제밖에 없고 그거는 아주 큰 이슈가 있었을 뿐이고 그리고 제가 소개 안 한 것들은 다 관료제 문제죠. 관료제. 방금 전에 소개 안 한 건 관료제 문제. 여기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 거죠. 결국
뭐 관계를 물어보지 않을 뿐 여기 이 틀 안에서 정부 쪽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게 관료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쪽과 관련된 내용들을 빠삭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조직이론을 배우든 인사이론을 배우든 재무이론을 배우든 마찬가지로 이 제도는 시장의 원리로 보완하는 제도네. 민간 경영기법이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뭐 조직이론에서 배우는 균형성과표 민간 경영기법이죠. 올해 문제에 나온 직업공무원제 보완하는 제도들 민간 경영기법이죠. 이런 것들. 자, 그래야 뭘 물어보는지 간에 논리적으로 연결을 쓰고 출제자들이 원하는 답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이 24년도처럼만 나오면 참 좋죠. 오늘 외워서 쓰면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행정학 시험이 많이 쉬워지긴 했으나 왜냐면 조금만 어렵게 내도 답안지가 가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행정학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하니까. 아니 경제학만큼 투자하면 여러분들 엄청 잘 쓰죠. 근데 경제학 등등 하느라 어쩔 수가 없이 행정학 실력을 좀 야매로 만들어서 간단 말이에요. 가관이에요, 가관.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낮추는 추세이긴 했으나 출제자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냈을 때 어려워하고 어떻게 냈을 때 쉬운지. 올해 시험 문제 출제자들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면 됐을걸요? 왜냐면 교수님들,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모든 자기 강의에서 자기 학생들을 다 가르쳐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기출문제 다 있는 것들이고. 자, 다시 올해로 왔는데 행정국가 기본서에 있고 기출문제 집에도 있고 직업공무원제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본서에 있고 기출문제 있고 기업과제 정보는 다 배우고 뭐 그나마 이제 소재 그러니까 재료만 신기술이 등장했을 뿐 신제도주의 다 배우고 기출문제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출제하는 분들은 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또 작년 문제보다 수험생 입장에서 난이도가 훨씬 높죠. 그래서 이렇게도 오락가락 하니까요. 꼭 이 틀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 두면 24년도처럼 나오면 훨씬 잘 쓰죠. 훨씬. 24년도처럼 나오면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쓰지만 그보다도 잘 쓰죠. 그래서 24년도에 갑자기 뭐 60점 맞는 분들이 증가했어. 근데 본인은 60점이 아니라 65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1문 집중적으로 봤어요. 1문.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채점자분들이 뭐 모든 내용들을 하나 이게 들어가면 몇 점, 이게 들어가면 몇 점 이렇게 채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부정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급 점수대를 먼저 갈라두고 좀 잘 쓴 것 같다. 내공이 있다. 제대로 공부가 되신 분들은 합격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좀 어중간한 답안 제일 많아요. 제일 이제 천편일률적인 답안 외워서 쓴 답안이죠. 이거는 이제 채점하기 쉬워요. 외워서 쓴 것들, 그러니까 외워서 잔뜩 쓴 것 중에서 출제도에 맞는 것들이 있으면 그나마 좀 점수가 나가고 엉뚱한 거 썼으면 아예 그냥 무시해요. 무시. 외워서 썼네. 무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좀 많이 비어있는 거죠. 행정학 공부가 아직 부실한 거죠. 그런 채점하기 더 쉽겠죠. 아무튼 이렇게 급을 나눌 때 50점짜리를 봅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걸 50점짜리로 내고요. 그리고 50점은 가장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외워서 썼는지 아니면 행정 공부를 제대로 해서 현대행정이 강조하고 있는 세계관을 알고 썼는지 50점짜리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50점짜리를 잘 써야 여러분들의 답안지 급이 높은 점수 급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점수를 더 얻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 제가 그동안 다 보여줬지만 다른 것들 훨씬 범위는 넓어요. 50점짜리 맨날 뻔하고 나오고 근데 2문, 3문, 3점, 2점은 범위는 훨씬 넓어요. 대신에 그냥 외워서 쓸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공부가 쉬워요. 근데 50점짜리는 범위는 좁은데 공부도 어렵고 쓰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50점짜리 공을 들여야 점수도 훨씬 잘 나올 뿐더러 이게 제일 공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에 먼저 집중 투자를 하는 거죠. 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금방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답안지 작성할 때 논리적인 체계 잡고 이런 것들이 30점, 2점은 훨씬 쉽단 말이에요. 외워서 쓸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제가 뭐 100% 외우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중심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외울 거 외우는 거예요. 엉뚱한 거 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훨씬 쉽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들은 시험 직전에 조금만 봐도 시험장 가서 답안지 금방 씁니다. 점수대가 크게 갈리지도 않고요. 고만고만하게 수험생은 다 고만고만하게 씁니다. 근데 50점짜리 쓰는 거 보면 실력이 확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범위는 넓어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금방. 답안 작성도 쉽다.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50점짜리에 집중. 그래서 이순환도 반절은 50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나왔던 걸 하더라도 50점짜리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직업공무원제도 이렇게 같이 나오기도 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냥 각계격파하면 되는 것들. 뭐 규제에 대해서 꽤 잘 나오잖아요. 규제에 대해서 이런 거 알고 가면 좋다. 이런 거 알고 가면 좋다. 꽤 나온다. 이런 건 정리해서 쓰는 연습.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보면서 2번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쉬었다가 체력을 회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